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되어가는 쌍둥이 맘입니다. 다른 엄마들도 그러겠지만 중학생인 애들을 케어해야 하다 보니까 처녀 시절보다 살이 많이 찌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어난 살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은 바로 남편의 막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일부러 살을 찌우는 거야, 뭐야? 요즘 애들은 뚱뚱한 엄마 안 좋아하더라. 몸매 관리 좀 해. 라며 자꾸만 살로 딴지를 걸어대는 통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한 말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상처로 다가오더군요. 사랑스러운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있던 정도 다 떨어지는 막말을 일삼는 통에 이제는 저도 솔직히 지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 싶어 저도 저 나름대로의 탈출구를 찾았는데요. 바로 동네 아줌마들 개모임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개모임 아줌마들과 카페에 모여 남편 뒷담을 할 때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이 후련했죠. 그날도 저는 카페에서 아줌마들과 남편 뒷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김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상희 엄마 말 들어보니까 생각난 건데 요 앞에 헬스장 생긴 거 알아? 거기에 최 선생님이란 남자가 있는데 진짜 끝내준대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운동이라면 질색하는 사람인지라 선생님이 끝내주거나 말거나 헬스장 이야기에는 별 관심이 가질 않았는데요. 그런데 김씨 아주머니가 한 번만 가보면 아줌마들이 다들 환장을 한다던데? 라는 말과 함께 누가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더니 최쌤이 운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잖아 라며 까르르 넘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아줌마들은 역시 호들갑을 떨며 하나 둘 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아파트 사람도 다니고 있던데. 그렇게 기술이 좋다나 뭐라나. 젊은 피가 좋긴 좋은가 봐. 506호 아줌마가 요새 혈색이 다르더라니. 그러면서 점점 수위가 높은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말을 들으니 괜히 남사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고 아줌마들끼리 농담 삼아 같이 가자는 말까지 나왔을 때 남편이 찾는다는 이유로 급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리 농담 삼아서라지만 집에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와 남편의 모습을 마주하니 정말 한숨이 나더군요. 회식을 하고 왔는지 냄새나는 양복과 널브러진 양말, 그리고 술에 취해 소파에서 누워 꼬장을 부리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머리가 지끈지끈해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 남편인데 뭘 어쩌겠냐 싶은 마음에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집어들던 그 순간 저는 남편 셔츠 목덜미에서 벌건 립스틱 자국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치에 립스틱이 묻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는 급하게 남편의 양복을 뒤지기 시작했고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웬 헐벗은 여자가 그려진 명함 한 장을 발견했죠. 외설적인 문구가 쓰여있는 명함을 보자마자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던 남편의 뺨을 후려치며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이거 뭐냐고!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던 남편은 제 고함 소리에 눈을 뜨긴 했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원래부터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대뜸 버럭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뭐, 뭐, 명함? 이거. 남자가 이러다가 접대하는데도 좀 갈 수도 있지, 어? 왜 자는 사람을 때리고 그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남편은 별거 가지고 귀찮게 하네 하며 다시 소파에 들어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기가 차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뻔뻔하게 반응하는 남편에게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진짜 남자가 돈을 벌려면 그런 곳에 가야 하는 건가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침이 될 때까지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개모임 때나 보던 김씨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파트 사시는 분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제가 깜짝 놀라 묻자 아니 그게 할 말이 있어서 라며 주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빼꼼 고개를 내밀어 집안을 보더니 혹시
남편 있어? 아, 그게 요 앞에 새로 생긴 헬스장 말이야.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평소라면 됐다고 손사래를 쳤을 테지만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김씨 아주머니는 마침 세일 중이라고 지금 바로 가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헬스장으로 향하면서 그냥 운동하러 가는 거라고, 이건 외도가 아니라고 얼마나 중얼거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헬스장으로 가 소문의 최 선생님을 만나니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넓은 어깨, 큰 키, 활짝 웃을 때 접히는 눈매.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피부도 깨끗하고 티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다르게 매너 있는 말투에 적응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두 분 다 체력 기르시려고 운동하시는 건가요? 뺄 살은 없어 보이세요. 워낙 저희 칭찬을 많이 해줘서 무덤덤한 척을 하던 김씨 아주머니도 해벌쭉 웃을 정도였습니다. 회원님 두 분이서 같이 받으시게요? 1대1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텐데. 최 선생이 같이 웃어주며 말하자 김씨 아주머니가 바로 이왕 하는 거 1대1로 할까? 라고 말하며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최 선생님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여고생이 된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1대1 코치 수업비를 내고 최 선생님의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스트레칭을 알려준다며 목, 어깨, 손, 팔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날이 지나 네 번째 날이 되던 날, 자세를 잡아준다더니 애인처럼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냐고 소리 질렀지만 오히려 최 선생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배우는 건데 많이 놀라셨죠?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최 선생님은 열성을 다해 운동을 가르쳐 주시느라 그런지 스킨십은 점점 과해졌습니다. 저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깊게 들어오는 손에 가슴이 벌렁벌렁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헬스장을 가지 않는 날에도 설거지를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문득문득 최 선생님의 손길이 떠오를 지경으로 그의 운동 강습에 매료되고 말았는데요. 해가 서쪽에서 뜬 건지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요즘 운동한다며? 얼마나 살 빠졌는지 어디 확인 한번 해볼까? 하며 허리를 감싸는데도 그게 좋기는커녕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이전 같으면 반갑게 느꼈을 남편의 스킨십도 그저 싱거울 뿐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돌아 누워 잠이나 잘 것이지 하며 최 선생님의 다정함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하면서 잊어버리려 노력했지만요. 그렇게 네 번째 수업을 마치고 헬스장을 나오려고 하니 최 선생님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회원님, 집에 가시는 거죠? 요즘 고민 있어 보이는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말하자 정말 가슴이 떨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화가 저 혼자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이 남자한테 다 털어놓을까도 고민해봤죠. 제가 머뭇거리고 있자 슬쩍 손까지 잡아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남편분이 술집 드나드신다는데 속상하시겠어요. 이러길래 저는 얼른 손부터 털어냈습니다. 그러니 최 선생이 수줍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례였다면 죄송합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같아서 그랬어요. 밤 늦게 부르셔도 돼요. 언제든지 고민 상담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어깨를 토닥이는데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여기서 더 엇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죄송하지만 지금 애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야 돼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최 선생님, 많이 바쁘신가요? 수줍게 다가오며 묻는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또래가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센 같은 아파트 할머니가 걸어 들어오고 있어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죠. 그래서 쫓기듯 헬스장을 달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바보 같더군요.
둘이 껴안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차마 뒤돌아보진 못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다니. 저는 당하고도 믿을 수 없어 집으로 가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도 아직도 그 생각이나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최 선생님이 잡았던 손, 운동 가르쳐준다고 닿은 부위까지 이제야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뭐가 좋다고 그랬는지 저는 미쳤다고 중얼거리며 그 뒤로 헬스장은 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을 만날 수 없게 되고 나니 남편의 모든 게 더욱 짜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차갑게 구니 남편의 신경도 날카로워져 남편과는 서먹해졌죠.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한겨울처럼 냉랭해진 그 무렵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그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장을 보고 들어오는 길에 아파트 앞에 개모임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유, 상희 엄마도 헬스장 다니지. 아유, 지금 큰일 났어. 아파트 남자들 다 들고 일어났다니까. 자기 안 사람 꼬셨다고 최 선생님 찾고 있던데? 상희 엄마는 괜찮아? 저는 그 말에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른 아줌마들처럼 따로 만난 것도 아니고 운동만 하다가 나온 거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씩씩거리며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옆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최 선생? 그 남자가 그리 좋지? 그러면서 들고 있던 외투를 획 던지는데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부장이고 대리고 다 알고 있더라. 그놈한테 수십억 사기당한 여자도 있대. 근데 그런 놈이랑 시시덕거려?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동네 사람들 앞에서 그리 말하니 눈앞이 새까매졌습니다. 어휴, 어머, 상희 엄마도 당한 거야? 아유, 아니지, 같이 즐긴 거지. 이렇게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을 보니 억울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난 진짜 운동만 했다니까? 하지만 남편은 저를 제비랑 놀아난 나쁜 여자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나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누구 굶어 죽일 일 있어? 아씨, 회사에서 창피스럽게 정말. 나 잘리면, 나 잘리면 애들 어떻게 키우려고? 남편이 흥분하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남편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저희 쪽으로 다가와 서더니 경찰이 내려 제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땡땡땡 씨 되시죠? 이번 사기건 때문에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와 함께 아줌마 몇 명을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왜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지도 몰라 경찰서 가는 내내 울고 경찰서에서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동네에 가니 소문은 이미 쫙 퍼진 뒤였습니다. 상인의 엄마도 최 선생님과 바람을 폈다. 등록금 모아둔 돈을 다 바쳤다더라. 등등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억울함에 집안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 저를 의심하며 그 최 선생과 연락하고 있냐면서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혼하게 되는 걸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썰레방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